국정농단의 실세, 우리의 최순실 씨가 박근혜와 함께 대내외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사로 녹취록만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거죠. 이렇게 최순실이 청와대에 직접 가서 여러 수석들하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 에피소드 형태로만 전해졌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와 정호성과 최순실이 회의하는 음성이 육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을 수가 저도 없을까요? 궁금해 죽겠어요. 예, 근데 이 녹음이 된 것을 이번에 CD로 구워서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박근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자,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한반도 신뢰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최순실이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이 국민행복도 좋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이 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독특한 그 어물어물하는 그 말투 있죠. 그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복지, 창조 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 이렇게 유리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떠듬떠듬 했겠죠. 떠듬떠듬 뭐 이렇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최 씨가 이제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마치 컨펌해주는 것처럼. 그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게 이제 답해주고. 국민행복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네.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순실이, 국민행복 좋네. 이런 거. 컨펌해주는 역할을 해. 네. 여기에 또 최순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문화를 넣으셔서 국가 기조가 형성이 돼야 재외 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취임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 대화를 하기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세팅해놨으니까 미리 사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트남 공사에도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라오스에도 무슨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K타운이라고 해요. K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라에다가 미리 깔아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도를 치려면 이제 취임사에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겠죠. 이게 정말 웃겨요. 이게 맨 처음에 고영태 씨가 연설문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그 태블릿 PC에 진짜 연설문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근데 이번에 녹취록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사다리꼴이 완전히 완성된 거고요. 사다리가 완성된 거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2013년 11월에 유럽 순방 갈 때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나가려고 하니까 최순실이 또요 정호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이 됐고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훌쩍 가지 말고 말하고 가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는 최순실. 정말 이게 진짜 원본 그 파일을 들어보고 싶어, 진짜. 안 그러면 전영미 씨를 초대해가지고, 전영미 씨의 목소리로. 근데 여기에 이 정호성이 한 대답이 더 웃겨요. 목요일 날 그거 하는 걸 결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안 했으면 박근혜가 생략이에요, 이거는. 그거 안 했으면 국내에는 너무 입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순실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최순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회의하는 걸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렇죠, 사람인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충격이다. 설마 진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뻔뻔하게 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왜 최순실이 진작에 몰랐을까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지금이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면회 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최순실이 박근혜 일정이라던가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챙깁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한테 업무 지시를 따박따박 하는 거 보면 역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던 거 맞아요. 최태민도 이야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는 갈 필요도 없어. 언니인가 엄마인가 막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 맞았고 박근혜는 그냥 외교의 얼굴마담, 왕정국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치 떨리네. 근데 지금 상황하고 되게 맞물리는 이야기를 최순실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해달라고.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하라고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것이 야당한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야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최순실 대단하다. 그러면 박근혜가 그동안 얘기했던 박근혜 어록에 나왔던 박근혜 그 스타일의 그렇죠. 그 언어들이 최순실 어록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자기 둘만 알아듣잖아요. 그 대명사를 하나 이렇게 딱 두고 그렇게 그게 저게 이렇게와 저렇게와 그거를 딱 자기 둘만 알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명사처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으면 몰라 그걸.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야, 애들이. 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남은 거야. 그래서 최초에 이게 명사에서 대명사로 전환될 때에 그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받아 적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걸 찾아봐야 돼. 문장 맥락에 맞는 그거를. 저 녹취록 안 들을래요. 듣다 보면 성격 이상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는데 최 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가 증거 채택이 안 된 CD 파일이다. 이건 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같이 보면서 해야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묵살하고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녹취록을 이렇게 A4 용지에 재판용 A4 용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예. 도대체가 그거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종이에 적혀 있는 문장만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맥락을 때문에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야. 실제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려면 이게 음성 파일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으로 적혀 있는 거라 우리도 못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판사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역일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을 바라보고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역일 겁니다. 박근혜는 뭐 이제 안 나오지만 예전에 봐요. 박근혜 재판정에 앉아서 피의자인데 재판 받는 입장인데 앉아서 꼬박꼬박 졸지를 않나. 뭐 볼펜 세우기나 혹시 안 했을까? 뭐 그딴 짓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보이콧하고 최순실은 나와서 어금니 깍 다물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판사들 뭐 대목을 찌시해 이거.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꼼꼼한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 이 측근을 위해서 부동산 사업까지 챙겨진 혐의가 새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때 한참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죠. 독일 내의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 씨. 이 사람과 이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내곡동의 헌인마을이 주택 임대 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현재 인터폴의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뭐 하나 잡혀 들어오겠네? 외모가 그냥 딱 보면은 알아보게끔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유라 아기 돌잔치 독일에서 할 때 그 네.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 데이비드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다비드 상의 다비드에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백발에 그냥 딱 봐도 눈에 띄게 생겼는데, 이 사람하고 자영업자 한모 씨, 이 두 명이 이제 우선 수사 대상이고요. 이때 성공보수 50억 원을 약속을 받으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 검찰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안 짓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재분양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걸 민간이 예. 주택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10동을 갖고 만약에 10동이라고 그러면 10동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이권에 개입을 해서 특혜를 줘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고요. 이름은 정확하게 지었네요. 뉴스테이라는. 뉴스테이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잖아요. 4월 1일부터. 그러면서 그 전에 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 소득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임대료를 받아서 소득신고를 100% 하면 건강보험료를 좀 깎아주게. 신고해. 안 하면 너희들 다쳐. 이렇게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맥락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맥락은 다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데이비드 윤과 한씨 이 양반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그렇게 헌인지구에다가 만들어주려고 했다라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데이비드 윤 들어오면 더 많은 혐의가 밝혀지겠는데요. 그동안 독일에 도피시키려고 했던 그 자금들에 대한 내역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때의 상세한 이야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독일 생활을 도와준 사람으로. 핵심이죠. 네, 네.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요. 정유라가 계속 도피하고 은닉하고 언론사로부터 숨어들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데이비드 윤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 사람은 단독으로 움직여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도 숨었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깊숙하게 국정원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검찰 일부, 경찰 일부, 국세청 일부, 금융감독원 일부, 은행권 일부 다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윤 씨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강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번개탄 없는 나라에만 계세요. 좋아. 그러니까 네.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순실이 국민 행복 돋네 이런 거 컨펌해주는 역할이네. 네. 여기에 또 최순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문화를 넣으셔서 국가 기조가 형성이 돼야 재외 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취임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 대화를 하기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세팅해 놨으니까 미리 사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트남 공사에도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라오스에도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K타운이라고 해요. K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라에다가 미리 깔아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도를 치려면 이제 취임사에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겠죠. 이게 정말 웃겨요. 이게 맨 처음에 고영태 씨가 연설문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그 태블릿 PC에 진짜 연설문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근데 이번에 녹취록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사다리꼴이 완전히 완성된 거고요. 사다리가 완성된 거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2013년 11월에 유럽 순방 갈 때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예선 개입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나가려고 하니까 최순실이 또 정호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이 됐고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훌쩍 가지 말고 말하고 가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는 최순실. 정말 이게 진짜 원본 그 파일을 들어보고 싶어 진짜. 안 그러면 전영미 씨를 초대해가지고 전영미 씨의 목소리로. 근데 여기에 이 정호성이 한 대답이 더 웃겨요. 목요일 날 그거 하는 걸 결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안 했으면 박근혜가 생략이에요. 이거는 그거 안 했으면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꼼꼼한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 이 측근을 위해서 부동산 사업까지 챙겨진 혐의가 새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때 한참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죠. 독일 내의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 씨. 이 사람과 이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내곡동의 헌인마을이 주택 임대 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현재 인터폴의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뭐 하나 잡혀 들어오겠네. 외모가 그냥 딱 보면은 알아보게끔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유라 아기 돌잔치 독일에서 할 때 그 네.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 데이비드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다비드상의 다비드에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백발에 그냥 딱 봐도 눈에 띄게 생겼는데 이 사람하고 자영업자 한모 씨 이 두 명이 이제 우선 수사 대상이고요. 이때 성공보수 50억 원을 약속을 받으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 검찰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안 짓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재분양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걸 민간이 예. 주택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10동을 갖고 만약에 10동이라고 그러면 10동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이권에 개입을 해서 특혜를 줘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고요. 이름은 정확하게 지었네요. 뉴스테이라는. 뉴스테이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국내에는 너무 입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순실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최순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회의하는 걸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렇죠, 사람인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충격이다. 설마 진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뻔뻔하게 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왜 최순실을 진작에 몰랐을까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지금이라도 지내는 가까이 건데. 지낼 수 있어요. 면회 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최순실이 박근혜 일정이라던가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챙깁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한테 업무 지시를 따박따박 하는 거 보면 역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던 거 맞아요. 최태민도 이야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는 갈 필요도 없어. 언니인가 엄마인가 막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은 최순실이 맞았고 박근혜는 그냥 외교의 얼굴 마담, 왕정국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치 떨리네. 근데 지금 상황하고 되게 맞물리는 이야기를 최순실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해달라고.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하라고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것이 야당한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야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최순실 대단하다. 그러면 박근혜가 그동안 얘기했던 박근혜 어록에 나왔던 박근혜 그 스타일의 그렇죠. 그 언어들이 최순실 어록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자기 둘만 알아듣잖아요. 그 대명사를 하나 딱 이렇게 두고 그렇게 그게 저게 이렇게와 저렇게와 그거를 딱 자기 둘만 알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명사처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으면 몰라 그걸.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야 애들이. 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남은 거야. 그래서 최초에 이게 명사에서 대명사로 전환될 때에 그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받아 적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걸 찾아봐야 돼. 문장 맥락에 맞는 그거를. 저 녹취록 안 들을래요. 듣다 보면 선택 이상해질 것 같아. 이게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는데 최 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가 증거 채택이 안 된 CD 파일이다. 이건 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같이 보면서 해야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묵살하고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녹취록을 이렇게 A4 용지에 재판용 A4 용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예. 도대체가 그거 예. 봐서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종이에 판사가. 적혀 있는 문장만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맥락을 때문에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야. 실제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려면 이게 음성 파일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으로 적혀 예. 있는 거라 우리도 못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판사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역일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을 바라보고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역일 겁니다. 박근혜는 뭐 이제 안 나오지만 예전에 봐요. 박근혜 재판정에 앉아서 피의자인데 재판 받는 입장인데 앉아서 꼬박꼬박 졸지를 않나. 뭐 볼펜 세우기나 혹시 안 했을까? 뭐 그딴 짓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보이콧하고 최순실은 나와서 어금니 깍 다물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판사들 뭐 대목을 찌시해 이거.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세, 우리의 최순실 씨가 박근혜와 함께 대내외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사로 녹취록만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거죠. 이렇게 최순실이 청와대에 직접 가서 여러 수석들하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 에피소드 형태로만 전해졌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와 정호성과 최순실이 회의하는 육성이 녹음이 된 거예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을 저도 수가 궁금해 없을까요? 죽겠어요. 예, 예. 근데 이 녹음이 된 것을 이번에 CD로 구워서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박근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자,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한반도 신뢰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러면서 최순실이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이 국민행복도 좋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이 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의 독특한 그 어물어물하는 그 말투 있죠. 그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복지, 창조 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그 다음이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 이렇게 유리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떠듬떠듬 했겠죠. 떠듬떠듬 이렇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최 씨가 이제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마치 컨펌 해주는 것처럼. 그래, 이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박근혜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렇게. 이게 이제 답해주고. 국민행복이라는 단어는 박근혜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